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나왔을 때 벌금이 약 300에서 500 정도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편한 거는 면접을 볼 때 그냥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면접을 볼 때 작성하게 되면 그냥 쉽게 수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근로계약서를 제가 쓰고 있는 근로계약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포괄임금이냐? 여러분들 포괄임대차 계약서를 써보셨나요? 식당과 식당 간에 그 권리 양수들을 할 때 반드시 포괄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VAT가 절감이 됩니다. VAT 포함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포괄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VAT를 별도로 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무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포괄임금 계약서를 쓰면 각종 수당도 거기다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포괄임금 계약서가 퇴직금을 같이 넣기 위한 상용의 수단이었는데 요즘은 퇴직금 자체를 포괄임금에 넣으면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중간 정산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퇴직금은 그 임금의 가치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은 사업자고 을은 이제 근로자인데 상기 갑과 을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에 동의하여 동계약을 체결한다. 1번 연봉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죠. 그래서 월급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왜냐하면 1년을 한 이유는 근로계약이 1년이라는 게 아니라 급여가 한 1년 정도가 고정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1년 뒤에는 급여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월급여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나와 있고 월급여는 매월 받는 금액은 크죠. 이걸 더하게 됩니다. 240만 원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홀서빙과 주방보조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별도로 더 줘야 되는 그런 나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월급여 지급 방법 해가지고 나왔죠. 기본급여 및 각종 수당을 매 2월 5일 통장에 지급한다. 저는 5일 정도의 급여를 좀 꺾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7일, 어떤 곳은 보름씩 꺾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보통 이 외식업의 그 통상적인 관례고 또는 그 갑자기 주방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5일 정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저는 좀 적게 꺾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에 14일 이내 지급한다. 14일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키셔야 되죠. 4대 보험 반드시 가입하고 4대 보험을 뭐 산재하고 고용까지 합해서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4대 보험 중에 특히 건강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나와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 일용직도 며칠 이상 7일 이상 근무하면 줘야 되고 또 파출분 말씀이죠. 그다음에 조선족도 그 이제 우리 그 교포들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50%를 지원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세무신고, 가근세, 주민세도 신고합니다. 근로 조건은 오전 10시부터 21시까지 총 1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 저녁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11시까지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10시도 아니고 9시면 거의 다 마감이 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보통 4인 이하의 사업자를 위주로 했고 영세 사업자는 대충 11시간 정도가 근무 시간이고 11시간을 근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최저임금에 맞춰서 아마 근로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 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외한 8시간 30분은 근로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오전에 조식 30분, 중식이 30분, 그리고 중간 휴식, 자는 시간이 1시간, 그리고 석식, 저녁 시간이 약 30분, 그래서 총 2시간 30분입니다. 이것에도 최저임금이 이제 보다 이제 덜 나오게 되면 이걸 또 40분, 40분 또는 50분, 50분을 늘려서 잡고 근로자한테 강제적으로 점심시간을 길게 가져라라고 하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휴가는 월 4일 휴가를 주고 연중 휴가 3일, 구정, 추석, 여름 휴가 저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정은 놀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근무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한 요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 되죠. 덜 주면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맞춰주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입사 후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상호 취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결근, 휴가 등의 기간급여를 공제하고 90%의 급여 또는 파출부 일당 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 90%를 이상 지급해야 되는 게 수습기간이고 근로기준법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파출부 일당이 더 많으면 이걸로 주고요. 이게 많으면 이걸로 줍니다. 중대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직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부에 가서 저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사직서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놓음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 사직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6번째는 보직의 변경, 경영상의 문제, 신분상의 변동, 기타 연봉 조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월급을 조정할 수 있다. 월급을 조정할 경우는 우리가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내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월급을 조정함으로써 공고해직 대신의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원 이상의 사업자는 경우는 이 권고해직 같은 경우는 3개월치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조정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른 일한 경영 정책을 수용한다. 마지막으로 어른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후임자의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 및 물품 반납 등 퇴직 절차 완료하고, 이를 태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퇴직 절차를 좀 이렇게 길게 까다롭게 함으로써 우리 쉽게 퇴직 못하도록, 또는 퇴직하더라도 저희한테 손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제가 쓰고 있는 형식인데요. 많은 노무사들이 쓰고 있는 방식은 뭐 2장, 3장 또는 많게는 5장씩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별로 탑탁치 않게 생각하고 잘 사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함으로써 거의 면접 볼 때 바로 쓰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습기간이나 바로 이제 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투게더 창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